자, 55의 기출문제 5번부터 하겠습니다. 368페이지 5번 보겠습니다. 통장 사본에 의한 거래 입력. 네, 3월 21일 통장 거래가 보이네요. 자료 설명을 읽어보면은 주식회사 재민세상에 대한 외상매입금을 기업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거래자로 입력하시오. 자, 외상매입금 개정 과목 보이시고 보통예금 개정 과목 보이죠? 자, 이번에는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으니까 보통예금은 대변이 되겠고요. 외상매입금 부채가 차변에 와서 감소하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하면 됩니다. 3월 21일 일반전표죠. 3월 21일 일반전표에 차변의 외상매입금 부채감수 거래처는 재민세상 금액은 5500000 대변은 103번 보통예금 은행이 기업은행 보통이고 5500000 그렇습니다. 뭐 가볍게 할 수 있는 문제죠. 네, 부가가치세 문제 하겠습니다. 네, 과세매출 자료의 전자세금이라서 발행 문제죠.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거래명세서이다. 대금 중 50만원은 6월 10일에 계약금을 받았으며 계약금을 50만원 받았으니까 이건 선수금이에요.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혼합분계 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수행과제 그대로 한번 해보시죠. 메인 매출전표 가셔가지고 7월 7일 유형은 11번 치즈머핀 수량이 1000개 네, 단가 5,000원 거래처는 답인 전자세금은 비워둬야 되고요. 분계는 혼합으로 해야 되죠. 자, 세 번째 줄로 내려와서 이제 차변의 선수금 50만원 또 차변에 나머지는 외상이죠. 외상매출금 500만원 이렇게 입력이 가능해야 되죠. 대변의 부가세 수금, 대변의 상품 매출, 차변이 선수금, 그리고 차변이 외상 매출금 이렇게 되죠. 자, 분계가 됐으면 이제 수행과제 2번을 해야 되죠. 수행과제 2번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통해서 발급 전송하는 거 하겠습니다.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7월 7일로 날짜 입력하시고요. 엔터 쭉쭉쭉 치고 체크하시고 전자발행 클릭하고 확인 누른 다음에 밑에서 발행 눌러주시고 또 확인 그 다음에 위에서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 나오면 로그인 해주시고 미전송 체크하고 매출 조회 누르고요. 그리고 발행, 그리고 확인. 네. 그리고 이거 닫고 메인 매출 전표에 와서 조회하면은 여기에 전자발행이 이렇게 나오죠. 밑에 분계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여기 지금 차별만 인정해 있고 아니 11번 11번이 매출이잖아. 빨간색은 매출이. 메인 매출이 어디 갔어? 여기 분계 마무리를 해야지. 차변에다가 선수금하고 예산 매출. 응? 11번 거 이제 고쳐졌고 밑에 분계가 아니라 왜 선수금인지 아시죠? 예, 계약금이잖아요. 계약금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대금 중 50만 원은 6월 20일 계약금으로 받았으며 받은 계약금은 선수금. 우리가 지급한 계약금은 선급금. 네. 선수 메뉴 가가지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거기서 이제 날짜를 요 날짜로 우리가 정표일요간 7월 7일 날짜를 검색을 합니다. 7월 7일 엔터로 지나가요. 자, 체크 앞에 체크박스 체크하고 상단에 있는 여기 전자 발행을 눌러요. 그리고 발행 확인 누르고 거기서 밑에서 발행 누르고 확인 누르고 그런 다음에 또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 들어가요. 홈페이지 나오면 로그인 누르고 여기서 국세청 전송 상태를 미전송으로 체크하고 밑에 매출 조회 누르고 그 다음에 발행 누르고 그리고 확인 누르고 그리고 요거 닫고 또 요것도 닫고 여기 메인 매출에 와서 조회 눌러보면 여기 이제 전자발행이 나와요. 호남 눌러보세요. 분계도 남아있는지 보시고 네. 네. 끝났어요? 네. 제가 좀 빨리 했나요? 네. 갑자기 제가 목이 아파가지고 그냥 빨리빨리 해요. 네, 천천히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 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이 이 거래명세서나 세금계산서 문제가 나왔을 때는요. 시험도 컬러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빨강색으로 나오잖아요. 빨강색. 예. 빨강색이면 항상 매출이에요. 매출. 네, 매출. 그러니까 아까 저기 한 자리 가보니까 51번으로 이걸 했더라고요. 51번 유형을. 51번은 매입입니다. 매입. 이건 매출이기 때문에 예, 11번이에요. 유형이. 그래서 빨강색은 매출이고 세금계산서나 계산서에서는 색깔로 우리가 충분히 구분이 되는데 파랑색이면 매입이에요. 네, 그래서 매입거래 문제 하나 나왔네요. 2번에. 자, 자료 설명을 읽어보면은 회계 자문 수수료를 지급하고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이다. 자문 수수료는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자, 우리가 지금 자문을 받았어요. 회계에 자문을 받고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지급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회계사무소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자, 수행과제 매입매출전표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자, 세금계산서 매입은 유형이 두 개로 나누어져요. 매입세 공제가 되는 것이면 50일이요.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것이면 54라. 이렇게 두 가지로 유형이 나누어지는데, 자, 우리가 업무와 관련된 자문수수료에 대한 세액이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 받는데 문제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51번 유형을 선택해야 됩니다. 자, 날짜는 7월 12일입니다. 자, 매입매출전표 날짜를 7월 12일로 이렇게 입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형에 가서 50일을 입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품명은 그대로 써주는 겁니다. 회계자문수수료. 수량 단가 지나가고 공급가액에다가 60만원. 그리고 거래처에는 친절 회계사무소. 그리고 전자세금란에는 전자입력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1번 전자입력. 그리고 분계란에서는 보통예금에서 지급했기 때문에 혼합으로 해야 됩니다. 3번 혼합. 자, 매입세액은 부가세 대급금으로 자산 처리되는 건 맞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상품을 매입한 걸로 자동으로 분계를 해줬단 말이죠. 근데 이건 상품이 아니고 수수료 비용 처리해야 됩니다. 회계자문 수수료 비용. 그런데 수수료 비용도 코드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800번대를 골라서 처리하죠. 831번 판매관리비로 처리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세 번째 줄은 무엇로 지급했느냐? 보통예금. 그래서 세 번째 줄이 대변에 4번,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이다. 금액은 얼마냐? 얼마 지급했을까요? 66만원. 그리고 탭키 눌러서 거래처를 고쳐야 됩니다. 보통예금은 은행으로 거래처를 꼭 고치는 거예요. 국민은행으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국민은행 보통에다 엔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거래처 고치는 것까지 잘 챙겨야 돼요. 네, 그래서 회계자문수수료 60만원인데 부가세가 6만원이 있어서 우리가 66만원을 통장에서 이체시켜서 지급한 거래입니다. 자, 이 거래를 봤을 때 제가 한번 질문을 먼저 하나 해보겠습니다. 장미근님, 이 거래로 인해서 영업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영업이익이요? 예, 비용이 발생해서 했기 때문에 비용 중에서 판매 관리비가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영업이익이? 감소. 그렇죠. 얼마 감소했습니까? 66만 원 감소했을까요? 60만 원. 예, 수수료 비용이 60만 원. 예, 세액은 비용 아니에요. 60만 원 감소했다. 네, 맞습니다. 판매 관리비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66만 원 아니에요. 60만 원만 감소했습니다. 자, 그러면 정소영님,
정소영님. 네. 자산 총액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요? 자산 총액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요? 10만 원만큼 감소. 네, 60만 원만 감소했습니다. 네. 정확히 알고 있죠? 자산이 증가한 게 6만 원, 감소한 게 66만 원. 그러니까 감소가 더 크죠? 얼마요? 60만 원. 그래서 자산 총액은 60만 원 감소했습니다. 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3번으로요. 그 다음 문제는 부가세 문제인데 세 번째 문제 신용카드 매출 전표가 있어요. 자, 자료 설명을 보면은요. 상품 마카롱을 개인 박건우에게 판매하고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입니다. 수행과제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외상 매출금 계정으로 처리할 것 이랬어요. 자, 신용카드 매출 전표하고 현금 영수증은요. 색깔을 단일색이에요. 단일색. 우리가 신용카드 매출 전표나 현금 영수증은 기계에서 이렇게 발행을 하잖아요. 여러분 칼라로 발행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냥 단일색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신용카드하고 현금 영수증에서는 색깔로 메인 매출을 구분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색깔로 메인 매출을 색깔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세금 계산서와 계산서, 거래명세서 요 세 가지는 파란색은 메인, 빨강색은 매출. 그냥 색깔만 봐도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나머지 영수증들, 이런 신용카드 매출 전표나 현금 영수증이라든가 간이 영수증 같은 거는 색깔로 메인 매출을 판단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내용을 꼭 보셔야 돼. 여기가 매출 전표라고 해서 또 반드시 매출이 아니에요. 카드는 항상 매출 전표예요. 카드는. 왜냐하면 카드 매출 전표를 발행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매입자가 발행한 적이 없죠. 항상 판매하는 사람이 발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드는 매입이든 매출이든 언제나 매출 전표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발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이에요, 이거. 판매했어요. 마카롱. 그리고 신용카드로 대금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외상 매출로 회계 처리하라.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17번 카드과세 매출이다. 라고는 유형으로 선택을 해야 돼요. 네, 자, 입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7월 28일 날짜죠. 거래 일시에 여기 매출 전표에 있는 날짜를 확인해서 입력합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가셔가지고 7월 28일 이렇게 입력하시고 유형을 17번으로 해야 돼요. 카드 과세 매출. 자, 물음표 단추 눌러서 우리 카드로 결제를 받았습니다. 우리 카드 가맹점 번호 나오죠? 확인해 주시고 확인. 품명은 마카롱이라고 하면 되고요. 그냥 상품이라고 해도 관계없습니다. 카드하고 현금 영수증은 공급가액에다가 공급가액을 넣는 게 아니고 합계를 넣어야 됩니다. 22만 원. 그래야 거기에 공급가액이 들어가요. 그렇게 환경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거래처는 뭐가 될까요? 네, 박건우가 됩니다. 거래처는 박건우. 전자세금은 아니니까 비워두시고, 이게 비워두고 지나갈 때는 방향키로 지나가는 거예요. 탭키로 지나가는 게 아니고 방향키로. 네, 이렇게 셀에서 셀을 넘어갈 때 요 방향키로 지나가는 겁니다. 엔터로 지나갈 땐 위에 있는 것이 복사되면서 지나가죠. 방향키로 지나가신다. 엔터는 위에 있는 텍스트를 복사하면서 지나가려면 엔터를 치면서 지나가는 거고요. 그냥 지나갈 때는 방향키로 지나가야 돼요. 자, 분계는 카드로 팔았기 때문에 카드 분계하면 외상매출금으로 분계가 돼요. 네, 4번이죠, 카드가. 네, 보세요. 외상매출금. 차변에 22만원. 그리고 거래처가 우리카드.
우리 카드사에서 돈이 들어와야 되니까 우리 카드사를 거래처로 해서 채권으로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가세 예수금, 매출세액이니까 부가세 예수금이죠. 그 다음에 상품 매출 이렇게 돼요. 네. A로 잡으면 50이 아니라 17. 17. 카드. 우리 카드. 여기를 카드 거래처로 우리 카드사로 바꿔주세요. 네, 지금 이제 저기 유형을 17이 아니라 57로 하게 되면은 이 분계가 달라집니다. 유형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 유형을 57로 하게 되면은 여기 차변의 외상 매출금이 안 나타납니다. 매입이니까 외상 매출이 될 수가 없죠. 매입은. 네, 그래서 57이 아니고 17이에요. 매출. 자, 내가 여기 카과라고 나타나는데 이게 카과라고 보이면서 여기가 매출인가 매입인가는 여기 가운데 있는 딱지를 보시면 알아요. 예, 여기를 우리가 유형을 제가 여기를 57로 넣잖아요. 57로 57로 넣으면은 우리 카드가 없네. 삼성카드로 그냥 해놓고 57로 하면은 여기에 카과라고 보이긴 하지만 여기가 매입이라고 보이죠. 그러면 여기가 미지급금 분계가 돼서 미지급금은 대변에 가잖아요. 매입이니까. 그런데 여기를 제대로 17번 카과로 하게 되면은 자 우리 카드사로 해죠. 네. 여기가 매출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입력하면서 내가 지금 제대로 매출로 했나 이런 건 가운데 저 상단에 있는 중앙에 있는 그 딱지를 보셔야 돼요. 매출 딱지인지 매입 딱지인지 잘 확인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막 바꾸다 보니까 여기 거래처가 지금 카드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여기 더블 클릭해서 우리 카드사로 이것도 바꿔줘요. 이것저것 바꾸다 보면 여기 거래처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합니다. 그러면 수동으로 이걸 바꿔줘야 됩니다. 자, 이 거래를 가지고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정소영님. 아까 정소영님 제가 질문한 것 같습니다. 최민아님. 최민아님. 자, 이 거래로 인해서 영업이익에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증가? 얼마 증가했어요? 20만 원. 예, 그렇죠. 이게 매출액이니까. 영업수익이 증가했어요. 상품 매출은 영업수익입니다. 수익 개정 과목이에요. 그래서 수익이 20만 원, 영업수익이 발생하면 영업이익 20만 원 커지게 되는 거죠.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이 거래로 인해서 영업이익에는 20만 원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4번에 매입거래 문제가 나왔습니다. 매입거래입니다. 세금계산서고요. 자료 설명을 꼭 읽어봐야 돼요. 매출거래처에 선물할 태블릿을 구입하고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예, 현금. 자, 수행과제. 매입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거. 자, 세금계산서 매입은 두 가지로 항상 나누어져요. 자, 세금계산서 매입이다. 그러면 공제 받을 수 있으면 50일, 공제 못 받으면 54입니다. 자, 여기 14만원 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건인가요? 없는 건인가요? 없습니다. 접대비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서 54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날짜가 8월 12일이에요. 8월 12일로 입력하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에 8월 12일. 이번에는 54가 돼야 돼요. 54. 54를 입력하면은 불공개 사유가 뭐냐고 팝업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아까 자료 설명에서 읽었듯이 거래처에 선물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9번 접대비 관련 매입세 이걸 클릭하고 선택 눌러야 돼요. 그 다음에 품명에다가 태블릿 수량은 1개, 단가는 140만원. 거래처는 그 이농전자죠. 이농전자. 전자세금은 1번 전자입력이 되겠고요. 분계는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 분계 1번. 그러면 출금 전표로 됐는데, 자, 상품을 산 게 아니죠. 네, 뭘로 바꿔야 돼요? 접대비로 바꾼다 이거죠. 선물할 거예요. 매출거래처니까 813번 접대비가 되겠습니다. 813번 접대비 확인.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거래는 판매관리비의 발생 그리고 대변의 현금이라는 자산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자산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요 위에 걸 가지고 질문을 해볼게요. 위에. 자, 우리가 여기 54번 불공유형으로 이렇게 전표를 입력했어요. 자, 그러면 이 자료는 부가세 신고 관련, 부가세 신고 관련 서류로 이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부가세 신고 관련 서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신고 관련 서류가 FAT 1급에는 요거밖에 없어요. 네, 여기에 어디에 반영이 되는지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분이 정소영 씨인가요? 최민아 씨요? 네. 최상희님? 네. 네. 자, 우리가 지금 입력한 그 태블릿 매입거래 입력을 했는데 여기 부가세 관련 서류에 어디에 반영이 됐을까요? 예, 신고서 무조건 반영되고. 여기 세금계산서 합계표. 예, 세금계산서 매입이니까 세금계산서 합계표. 그리고 54번이죠. 예,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예,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이니까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서가 만들어지죠. 네, 여기에 반영이 된다. 네, 잘 아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문제, 입력 문제 우리가 문제 풀면서 지금 공부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의 이 역할이 뭐냐면은 여기는 지금 신고하려고 세금 신고하려고 위에다 입력하는 거고, 요 밑에는 우리 회사 회계 장부하려고 회계 장부를 해야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이 결산서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예. 위에 거는 신고하려고, 부가세 신고하려고 위에 자료를 입력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일을 지금 동시에 하는 겁니다. 세무 작업과 회계 작업을 같이 할 수 있는 게 지금 매입 매출 전표 입력. 그래서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건은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 건은 다 여기다 입력해야 돼요.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을 할 필요 없는 것은 여기다 입력하면 안 돼요. 네.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할 필요 없는 거래는 여기다 입력하면 안 되는 거래입니다. 아까 그 일반 전표 입력 같은 거, 뭐 어음이 만기가 되어가지고 보통 예금에 뭐 들어왔다든가, 또 등록세 세금을 무슨 자동차 등록세 세금을 납부했다든가 그런 거래들 앞에 있었죠? 그럼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 거래는. 그러니까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한다는 건 뭐예요? 매출세액을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거. 그거 다 부가세 신고서에 넣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매입세액 공제 받아야 되는 거. 그거 다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해야 돼요. 근데 아까
지금 태블릿은 공제받지 않는데도 여기다 입력했어요. 왜 입력했죠? 세금 계산서하고 계산서는 공제받는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메인 매출 전표에 넣어야 돼요. 세금 계산서, 계산서는 공제받을 수 있느냐, 매입세액이 있냐, 없냐를 따지지 않아요. 세금 계산서와 계산서는 무조건 메인 매출 전표 입력사항이다. 네. 그건 신고해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실무적인 것을 이렇게 하실 때도 여러분이 이제 혼자 판단해가지고 지금 이게 시험 문제니까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 이렇게 문제를 내지만 실무에서 누가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 누가 알려주나요? 사장님이 알려주나요? 안 알려줘요. 누가 판단해야 돼요? 실무자인 내가 판단해가지고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판단할 수 있으셔야 되겠다. 앞으로 이제 그런 판단이 여러분이 이제 100시간 남았으니까요. 100시간. 100시간 동안 공부하다 보면 그런 판단이 다 가능합니다. 이미 지금도 잘 아시는 분들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5번. 5번. 제가 여러분들 개강할 때 저기 사전평가 시험 이렇게 보니까 10분 정도는 다 이미 회계 기초가 있으신 분들이었어요. 10분 정도가 회계 공부 처음 하시는 분들이고 지금 우리 팀이 그렇습니다. 자, 매입거래 보겠습니다. 자, 아까는 신용카드가 매출이었잖아요. 네, 지금은 신용카드가 매입이에요. 그런데 여기 제목은 뭐예요? 매출전표. 네. 그래서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수강생 분이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왜 매입인데 매입전표가 아닐까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전표를 발행하는 측이 항상 매출하는 자가 발행을 하기 때문에 신용카드는 항상 매출전표예요. 네. 우리가 매입했더라도 누가 발행했어요? 매출자가 발행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걸 매출전표라고 하는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입이든 매출이든 신용카드의 제목은 언제나 매출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니까 뭘 알아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상품을 팔았는지 이 전표가 우리가 어디서 지출을 한 것인가 그거를 보면 알 수 있어야죠. 가맹점이 우리 회사면은 우리 회사가 판매한 거겠죠. 가맹점이. 근데 우리 회사가 우리 회사는 새벽식품이잖아요. 회사가. 우리 회사 우리가 문제 풀 때 오늘 우리가 새벽식품으로 시험 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가맹점이 아니다. 그러면 이건 매입이죠. 자, 자료 설명 보겠습니다. 관리부 업무에 사용할 공기청정기를 구입하고 받은 카드 매출전표입니다. 네. 그러니까 카드 매출전표라고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17번 카드 매출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다 이겁니다. 언제나 카드는 매출전표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잘 파악하셔라. 구입한 거예요. 공기청정기. 그리고 카드 매출전표를 우리가 받아온 겁니다. 발행한 게 아니라. 자, 수행과제 메인 매출전표 입력을 하시오. 고정자산 등록은 생략하시오. 자, 이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해요. 신용카드 매입 중에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메인 매출전표에 입력하는 거예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중에 공제가 가능하지 않은 건도 꽤 많이 있습니다. 주유소에서 승용차에 기름 넣은 거. 그 다음에 거래처, 매출거래처 직원하고 갈비집에 가서 갈비 먹고 카드로 결제한 거. 이런 것들은 접대비니까 매입세 공제 못 받고 승용차 관련 카드 거래이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 못 받아요. 그런 거래는 일반 전표에 넣어야 돼요. 그런 거래는. 자, 그런데 이거는 공제가 가능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메인 매출전표에 입력해가지고 이거를 공제 받아야 됩니다. 15만원
이걸 공제 못 받는 줄 알고 신용카드는 보니까 전부 다 일반 전표에 입력하던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실제로 일반 전표로 쭉 입력하고 갔다면은 네, 회사에 손해를 많이 끼친 거예요. 네. 부가세 신고할 때마다 요거 세액 공제를 다 못 받은 겁니다. 자, 그래서 날짜를 보시면은 9월 20일이니까요. 메인 매출전표에 9월 20일로 입력합니다. 자, 메인 매출전표 가셔가지고 9월 20일 이렇게 입력합니다. 9월 20일. (9월 20일)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57번 카과매입 유형을 선택하시고 신용카드사는 네, 삼성카드죠. 네, 삼성카드. 우리가 매입 카드는 이 카드 번호부터가 이렇게 이런 구조로 가지고 있어요. 우리 개인 카드 번호도 이렇게 생겼죠. 근데 우리가 매출한 것은요. 카드 번호 대신에 그 가맹점 번호. 가맹점 번호는 이렇게 안 생겼어요. 네, 확인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고. 네, 품명에다가 공기청정기 수량 단가 지나간 다음에 합계 금액을 입력합니다. 165만 원. 거래처에는 유진전자죠. 거래처가 유진전자에서 샀으니까요. 전자세금단은 그냥 지나가야죠. 분계는 카드 거래니까 4번 분계해 보세요. 아까 우리가 매출했을 때는 카드 분계하면은 외상 매출금으로 분계가 됐죠. 매입은 카드 분계하면 미지급금으로 딱 분계가 돼요. 미지급금 맞는 거예요. 왜냐면 공기청정기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상품을 사고 상품을 샀으면 외상 매입금이 돼야죠. 카드로 샀더라도 상품을 샀으면. 그런데 공기청정기를 샀어요. 그러면 미지급금입니다. 그래서 미지급금 분계가 맞는 거예요. 이게. 자, 부가세 대급금, 매입세 공제는 부가세 대급금으로 분계해야 맞죠. 그 다음에 차변이 이게 상품이 아니라 뭘까요? 비품이죠. 네? 비품. 유형자산, 비품. 공기청정기, 냉장고, 네, 이런 뭐 컴퓨터, 업무에 쓰는 거, 이런 것들 비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비품으로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거래로 인해서 차변의 자산이 증가한 게 165만 원, 비품이 150, 부가세 대급금은 15만 원이에요. 150, 15만 원. 이게 두 개 다 자산이죠. 그리고 대변의 미지급금이 165만 원. 부채가 165만 원 증가한 것입니다. 최순민님. 자, 비품의 취득원가는 얼마일까요? 네. 비품을 우리가 얼마에 취득했습니까? 예, 취득원가. 네, 150만 원 취득했죠? 예. 혹시 165만 원이라고 할까봐 물어본 거예요. 예, 세금 포함한 것을 취득원가라고 생각할까봐. 그래서 고정자산 만약에 등록하라라는 문제가 나오면 고정자산 등록할 때 당기 취득분에다가 150이라고 해야 돼요. 이거는 세금 포함해서 부가세도 이거 내가 우리 비품 사느라고 부가세 낸 거니까 165만 원이라고 취득원가를 기록해야 된다? 잘못 생각한 거예요. 부가세 대급금은 우리가 공제받을 돈이에요. 우리가 이거 버리는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품의 취득원가가 아니고 요건 별도로 자산으로 잡았잖아요. 나중에 부가세 예수금에서 이거 빼고 세금 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취득원가가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영업부에서 사용할 소나타를 구입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영업부에서 사용할 소나타를 구입했어요. 1000cc 초과 차량이죠? 그럼 매입세 공제 못 받으니까 저기 유형을 우리가 저기 54로 했겠죠. 54로. 자, 소나타가 150만 원짜리 이렇게 샀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부가세 대금금 분계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요. 54로 유형을 선택하면 이 부가세 대금금 분계가 안 일어나고 이제 여기 비품 대신에 여기가 차량 운반구가 될 거 아니겠어요? 차량 운반구에 더해져요, 이게. 부가세 대금금 분계가 안 일어나요. 그럴 때 이제 차량 운반구의 취득원가는 얼마입니까? 하면은 그것은 165만 원이다. 매입세 공제 못 받기 때문에 그것은 차량의 취득원가로. 그래서 그 차량에 대한 고정자산을 등록할 때 단기 증가분에다가는 부가세 포함해서 165만 원이라고 고정자산을 등록해야 되는 거고, 지금처럼 공제받는 유형자산을 고정자산에 등록할 때는 공급가액만을 취득원가로 단기 증가분에다가 입력하는 것이다. 그것도 여러분이 우리가 알고 있어야, 이 문제에서는 지금 이어서 고정자산 등록을 하라고 안 했습니다만은 또 문제를 바로 수행과제를 1, 2로 해가지고 고정자산 등록을 수행하시오. 수행과제 2번에다 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고정자산 등록하라고 하면서 알려줘야 될 것은 있죠. 내용연수는 몇 년이고 상각방법은 정액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알려줄 거예요. 그대로 갖다 입력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금액, 단기 취득 금액을 부가세 포함해서 잡느냐 아니면 공급가액만 잡느냐, 그 판단은 뭐로 한다? 분계가 부가세 대금금 분계가 된 것은 그거 빼고 공급가액만 취득금액이 되는 것이고, 불공 처리한 것들은 그것은 부가세가 취득원가 쪽으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로 포함되기 때문에 그것은 부가세 포함해서 취득원가를 잡는 거다. 자, 다음은 6번을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한 회계 처리. 자, 자료 설명을 보면은요,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국민은행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6월 30일에 입력된 일반전표를 참고하여 환급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단, 저장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이용하고 거래처 코드를 입력할 것. 부가가치세 신고서까지 볼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참고를 하겠다면 6월 30일에 일반전표만 참고하시면 되는데, 자, 우리는 공부가 잘 됐다. 그러면 참고를 안 해도 돼요. 네, 참고 안 하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6월 30일 날 이제 과세기간 종료일이니까 부가세를 정리했을 거란 말이에요. 자, 부가세 정리할 때 납부세액이 있으면 미지급 세금이에요. 왜냐면 다음 달 25일 날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지금 158,300원이 환급세액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미지급 세금이 아니라 우리가 세무서에서 받아야 될 돈이에요. 그럼 개정 과목을 뭘로 분개했을까요? 받아야 될 돈. 미수금이에요. 미수금. 그래서 미수금으로 분개됐는지 그거를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확인해야 됩니다. 가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 모르는 것 같아서. 자, 일반전표로 가셔가지고, 이건 일반전표에다가 입력해야 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조회도 이제 일반전표에서 합니다. 6월 30일 거. 부가세 정리분계를 한번 보세요. 네, 미수금 잡혀 있잖아요. 미수금. 서대문 세무서 미수금이 158,300원. 그래서 미수금이 잡혀 있다는 것은 6월 말 그 부가가치세 신고서, 그러니까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보면은 납부해야 될 세액란에 마이너스 158,300원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안 봐도 되지만 그것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들어가셔가지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4월부터 6월 1기 확정에 해당이 되죠. 정기신고에서 엔터하면 저장된 거 있네요. 확인해서 불러보시면은 납부할 세액이 뭐냐면 여기 밑에 차가감 납부할 세액 이거 보셔도 되고 이걸 보셔도 돼. 이걸 보셔도 돼. 자, 차감세가 마이너스로 돼 있네요. 예, 차감세가 납부할 세액인데 마이너스라는 것은 우리가 매입세액이 더 많다 이 말이에요. 매입세액이 더 많다. 이 매출세액보다. 보니까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지금 15만 8,300원 더 많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돈을 세무서에서 받아야 돼요. 우리 회사가 부담한 이번 과세 기간에는 우리 회사가 부담한 부가세가 더 많은 거예요. 우리가 판매한 부가세보다. 그래서 환급받는 겁니다. 그 돈이 오늘 입금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정리분계 이 부가세 신고서의 요 데이터하고 요 숫자 요 만원까지 포함해서 요 숫자와 방금 조회했던 일반 전표의 6월 30일의 요 분계 내용 네, 부가세 신고서에서 4월부터 6월로 조회했던 그 1기 확정 과세 기간의 부가세 신고서에 있는 그 숫자와 그 다음에 요 분계 내용 그리고 지금 이 문제에서 출제한 6번에 출제한 이 환급세액이 입금됐다라는 이것이 다 서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연결고리를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분계는 뭐에 의해서 했다? 부가세 신고서에 의해서 했다. 부가세 신고서. 부가세 신고서 조회해야 이 분계가 가능해요. 그리고 이렇게 해놨다가 지금 이건 6월 말이잖아요. 8월 16일 날 돈이 들어온 거예요. 8월 16일 날 세무서에서 우리 통장으로 돈을 입금시켜 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8월 16일 날 회계 처리를 오늘 해라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 환급세액이 있을 때 미수금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그냥 이걸 조회 안 하고 바로 이렇게 입력합니다. 자, 8월 13일, 아니 16일이네요. 8월 16일 3번 차변의 103번 보통예금 국민은행 국민은행의 코드가 두 개니까 주의하셔가지고 보통에서 꼭 엔터해야 돼요. 158300 대변이 미수금 거래처 넣어야 돼요. 서대문 세무서 158300 요거 하라는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역추적 해가지고 6월 30일 일반전표도 보고 그 다음에 부가세 신고서도 조회해 본 것은 이걸 지금 온전하게 이해를 해보려고 우리가 쭉 돌려본 거예요. 돌려본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급받는 세액은 우리가 정리할 때 미수금으로 정리하는 거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시간 없는데 그거 앞에 거 다 안 봅니다. 그냥 바로 이 분계 바로 입력하는 거예요. 차변 보통예금 국민은행 보통 대변 미수금 서대문 세무서. 근데 서대문 세무서인지 용산 세무서인지 그걸 어떻게 알고 하느냐? 그래서 이거 이제 할 때는요. 여기 거래처에다가 그냥 세무라고 입력하면 돼요. 세무라고 입력하면은 세무가 들어가는 거래처 코드는 세무서 아니면 세무회계법인 뭐 이런 데입니다. 그 중에서 세무서는 하나 있을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서는 세무서가 여기 세무 들어가는 거래처가 서대문 세무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자동으로 딱 찍히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전의 분계를 이렇게 역으로 보면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한번 여기서 질문을 해볼게요. 네,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최진희님,
자, 이 거래로 인해서 자산 총액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변화 없죠? 네, 그렇습니다. 자산 총액의 변화가 없는 거래죠. 왜냐? 차변 자산 증가, 대변 자산 감소, 똑같은 금액이 증가하고 감소했기 때문에 자산 총액에는 영향이 없다. 이런 거예요. 미수금도 자산이다. 이거. 미수금도 자산인 것을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아직 개정 과목에 미수금이 자산인지 부채인지 모르겠다. 미지급금이 자산인지 부채인지 아직도 헷갈린다. 이렇게 지금 아직 내가 그 상태다 그러면 조금 심각한 상태예요. 네. 공부를 너무 아직 안 한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외상매입금 하면 부채 딱 떠오르고 외상매출금 하면 이건 자산 딱 정리가 돼야 돼요. 미수금 받을 돈이지 자산. 미지급금 우리가 갚아야 될 돈이지 부채. 지급어음 우리가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 어음이지 부채. 받을 어음 돈 받을 할 어음이지 자산.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계속 나오는 이런 몇 가지 개정 과목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척척 자산인지 부채인지 아니면 자본인지 또는 수익인지 비용인지가 이제는 상당히 많이 자신 있게 판단이 돼야 된다. 개정 과목을 정리를 빨리빨리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의 구조, 손익계산서의 구조 매우 중요하고요. 손익계산서 구조가 머릿속에 딱 들어있어야 이 거래로 인해서 영업이익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 법인세 차감전 이익에 영향이 어떻게 될까 이런 것 등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거든요. 손익계산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아셔야.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55회 결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하나 남았네요. 그 다음에 평가 문제하고 쉬었다 합시다.